양천 탁구장에서 시작된 감염이 수도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됐는데요. 올여름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폭염을 앞둔 취약계층의 걱정이 큽니다. 이번에 여름에 더우면 운동을 가야 되는데 에어컨 들고 저렇게 못 년이 어떻게? 더워서 억지로 살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폐쇄했다가 다시 문을 연 지역의 재활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양천구 탁구장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탁구장에서 교회로 복지시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다혜 기자, 우선 양천과 은평 지역의 확진자 현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양천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10일 신정 1동 7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앞서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강서구 SJ투자회사 관련 확진자의 동거인입니다. 같은 날 목 2동의 2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인 양천 46번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앞서 9일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양천구 탁구장 확진자의 가족인 목 2동의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를 살펴보면 1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양천 61명, 은평 39명입니다. 네, 지금 특히 이 양천의 탁구장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양천구 탁구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54명 발생했습니다. 이 중 서울의 확진자는 총 33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3명이 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탁구장에 방문한 적이 있거나 또는 방문자와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네, 그런데 이 탁구장발 감염의 지금 또 가장 큰 문제가 이 탁구장을 방문한 사람 그리고 그 확진자의 가족들로만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집단으로까지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탁구장발 N차 감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탁구장에서 용인 큰나무교회로 또 광명 어르신보호센터까지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광명 어르신보호센터에서 확진자가 현재까지 6명 나왔는데요. 이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70대 여성이 용인의 큰나무교회에서 지난달 말 양천구 탁구장을 다녀온 확진자와 접촉을 했고요. 지난 3일과 4일 광명 어르신보호센터를 방문한 겁니다. 광명시는 이 어르신보호센터 방문자와 종사자 등을 전수조사했고요. 다행히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용인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과 이 광명 어르신보호센터 관련 확진 사례는 모두 이제 양천구의 탁구장발 확진자 통계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소규모 집단에서 또 다른 집단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행정당국의 조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천구가 탁구장과 같은 실내에서 밀집해서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집합 제한 조치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 저희가 양천구청장을 통해서 직접 전해 들었는데 휴업 지원금도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양천구가 일단 운영을 자제하게끔 하는 권고 기간을 이번 달 20일까지 설정을 했는데요. 그때까지 운영을 중단한 집단 운영시설에 다음 달 중으로 100만 원의 휴업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양천구의 탁구와 줌바, 태보, 스피닝, 필라테스 등 고위험 실내 집단 운동시설 169곳입니다. 이 휴업지원금 신청은 10일 저녁 6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해당 시설들은 11일부터 휴업에 들어가는데 행정당국이 수시로 실제로 휴업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운영을 하게 되는 업소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진행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항이 적발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처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심다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 시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으면서 폭염을 앞둔 취약계층들의 걱정이 큽니다. 노인층이 감염병에 취약하다 보니 내려진 조치인데요. 수도권 지역은 어떤지 김초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노인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곳 노인정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여름 주말에도 문을 열어 어르신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휴관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을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정말 여름에 더우면 노인정을 가야 되는데 에어컨 들고 저렇게 못 년이 어떻게? 더워서 억지로 살아요. 경기 지역의 경우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등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업무를 위해 잠시 대기하는 공간으로 편하게 쉬기는 어렵습니다. 인천 지역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시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이용 가능한 쉼터는 8곳 중 1곳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시는 남은 무더위 쉼터인 주민센터와 은행 등 상시 개방시설 107개소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파악한 무더위 쉼터는 3,709개소로 현재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는 열대야 발생 시 자치구마다 대형 체육관 등 실외 장소 1곳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6월 초순부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 9일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올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6월 초인데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분 탓인지 이번 폭염은 예년보다 좀 빨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사실은 올해 그 폭염 특보가 내려진 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늦거든요. 왜냐하면 5월이면 벌써 그 폭염 특보가 내려졌는데 올해는 6월 초에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늦는데 문제는 그 정도가 뭐 크게 많이 늦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조금 빠르기도 하고 좀 늦기도 한데 올여름 역시 만만치 않은 그런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름 중에 가장 더웠던 여름 하면 2018년 여름이었거든요. 41도라는 기록을 깼고 또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가 가장 긴 여름이었는데 올해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면 그 기록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그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나타나서 올해 뭐 서늘한 여름은 아닐 거고 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여름을 앞두고 매년 나오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올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을 좀 해주신 것처럼 서늘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한반도의 여름이 100년 전, 500년 전에도 이렇게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예. 그 새삼스럽게 더워서는 안 될 지역이 더운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름을 앞두고 올여름 뭐 최악의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좀 약간 과장된 그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올 여름도 6월, 7월, 8월을 달력상 여름이라고 하는데 만만치 않은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여름 폭염이 닥칠 때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폭풍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 이변이 동반된다는 점인데요. 올해에도 이런 돌변하는 기상 상황들을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그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 기후 변화 속에서 폭염이 더 강해진다거나 겨울에 또 한파가 강해진다거나
집중호우가 내리는 빈도가 잦아져서 피해가 커진다거나 또 태풍이 한반도까지 접근하는 그 태풍의 개수가 막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한반도까지 접근했을 때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지 않고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접근한다거나 이러한 기후가 변하는 속에서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의 세기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더 그 어떤 위력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폭염이 계속되면 이 온열 질환과 같은 것들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르신 쉼터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들을 개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날씨에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TV나 인터넷 또 라디오를 통해서 폭염특보가 발표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강도에 따라서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두 단계로 나눠서 그 예고를 하는데요. 이런 그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들은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야 되겠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조건이 서늘한 그 실내에 있어야 되는데 또 서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또 취약 하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래서 정부에서도 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그 취약한 그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땡볕에 오랫동안 그 노출이 되면 안 되고 또 그런 그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그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또 탄산음료나 찬 커피를 또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폭염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서늘한 곳에 머물러야 되고 뜨거운 햇볕에 가급적 노출이 되지 않는 또 이웃집에 노약자가 분이 계시면 각별히 관심을 갖는 집중호우 같이 물이 차오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폭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이 폭염을 앞두고서 특별히 이 주변에 그 노약자들 계시면 보살피는 그런 봉사 정신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관리와 더불어서 주변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지역의 재활병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천히 한글을 받아 적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한쪽에 마비가 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살고 있는 한은 얘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재활 선생님들을 잘 만나가지고. 이곳은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장애인 재활병원입니다. 환자 중 장애인이 80%에 달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은평 천사원을 만든 사회복지법인이 세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영난입니다. 코로나19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난 2월 확진자가 나와 병원을 폐쇄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환자를 예전만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병원 운영 중단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다시 재가동하는 상황의 그런 재정 손실분이라든지 그 이후에 지속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기관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경영 악화가 병원 운영 축소로 이어지면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과소 공급의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료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우리 장애 아동들 또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건강에 위협이 올 수 있는 상황이고 대체가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활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3천여 명이 이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은평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와 종로구, 고양시 등 신분당선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공동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성명서에는 신분당선 사업의 당위성과 현행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해 지역 주민 30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서북권 교통 문제 해결을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속한 착공을 추진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구의회 내부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양기열 의원은 구의회 사무국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자료 요청 안건을 통과시켰고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기열, 김진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료 요구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권한이며 이를 위임받은 의원의 신성한 권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의원의 자료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은평구 의원이 구청도 아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의회 사무처의 자료 접근에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제재까지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의원들의 자료 요청 거부를 지시하였는지, 개별 의원들의 감시 감독 권한을 누가 무력화시켰는지 확실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곧 열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제 의원님이 그 자료를 보시다가 조금 이렇게 좀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사무실에 가져가서 보시려고 하셨는지 좀 이렇게 챙기시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이제 제재를 할게요. 그걸 가져가시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이 그런 불편함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부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절반가량이 외식과 장보기에 쓰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5조 6,700억여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페를 비롯한 대중음식점에서 전체 재난지원금의 25%에 달하는 1조 4천억여 원이 사용됐습니다. 마트와 식료품점에서 사용된 금액은 1조 3,700억여 원으로 24%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으며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5,900억여 원으로 전체 재난지원금의 10%가량이 쓰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비교했을 때 업종별 매출액이 증가한 곳은 안경점과 병원, 약국 등이었으며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액의 64%인 3조 6천억 원가량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됐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14조 2,400억 원 수준이며 행정안전부는 8월 말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중년 프리랜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50세에서 67세 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중년의 프리랜서가 온라인 강의나 공연, 출판 등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건데요. 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여자를 모집해 심사를 거쳐 50여 명을 선발하고 한 명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